안녕하세요. 세계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은 프랑스의 사태를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산 가능성이 신용 파산 스왑을 통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 차트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 증가, 그리고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 확대를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텐데요. 특히 프랑스 선거가 거의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자주 프랑스의 상황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면서 이는 유로화와 유럽 자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예를 들어 스왑과 같은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와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부정적인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로의 자금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통화 환율 중의 하나인 유로 달러의 1.07선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수준을 하회하는 모든 상황이나 그것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가 생기면 미국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프랑스 총선 결과가 유로존에서 두 번째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세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럽 자산들이 계속해서 잘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 유럽 시장을 뒤덮고 있는 것은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프랑스 총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달러 매수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염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프랑스 은행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나 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프랑스 은행업계의 어려움이 금융시장 전반에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유로존에서 두 번째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금융 분야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프랑스 은행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 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은행들이 자산 또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라도 전염 효과를 일으켜 다른 시장에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유로존의 주변 국가인 남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스크는 프랑스, 유로존과 금융적으로 깊게 연결된 다른 모든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다음 2주 동안 투자자들의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현상을 미국 채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수익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식 매수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달 후인 3분기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잠재적 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더욱 크게 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평가의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제한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이 4.2%를 넘을 경우 미국 국채는 계속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즉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미국 채권 가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2% 이상의 수익률이면 특히 향후 발표되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부정적이지만 신흥시장에서는 낙관주의가 지배적입니다. 전염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주식 지수의 하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저평가된 유럽 주식의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투자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간의 미래 주가 수익 비율 예상치의 차이는 유럽 주식의 이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업 뱅가드 그룹은 프랑스 채권의 확대되는 스프레드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넘는 것조차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가 1.0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추가 하락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6월 유로존의 PMI 지수, 즉 구매 자관리 지수가 매우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사한 지표는 구매 자관리 지수의 약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점을 돌파하고 1.06 수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근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9월에 미국의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47 베이시스 포인트의 총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며 57,000달러에서 60,000달러 사이의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4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이 보합하던 하단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은 하락 조정의 깊어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주목할 가치가 있을까요? 유럽의 공포 지수를 보면 현재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지표 분석에서 명확한 부정적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며칠간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미국 달러 강세의 흐름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이 통화에서의 순매수 포지션을 크게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초기 부정적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나쁠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데이터를 다음 금리 인하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행은 금리를 5.25%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은 아주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는데 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결정 외에도 독일의 생산자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경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디플레이션 과정의 종료를 보여주며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생산자 가격 인플레이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영국, 미국의 경제에 관한 6월 초기 데이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복합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그 다음은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40.6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는 52.6입니다. 이 데이터는 명확한 약세를 보여주며 이는 정치적 위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유로존 데이터는 치명적이었으며 시장의 매우 비관적인 예측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SP 글로벌 영국 복합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51.4이고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는 51.2입니다. 이는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국 복합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51.7입니다.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는 55.1입니다. 이는 유럽과 영국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경제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로 달러가 1.06 근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이 데이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